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지금 말씀하신 현장하고 좀 다르다는 느낌의 기사들이 왜 나오지? 그러면 기자분들이 쓴 것이 팩트인지 아닌지는 누가 검증을 하죠? 이거는 팩트입니다. 저쪽 집은 80억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집을 산 게 아니라요. 네. 교환 거래입니다. 아, 교환 거래의 어떤 시크릿을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 우리 교수님 모신 이유는 네. 뭐 전세나 매매 다 가격이 좀 오르고 있다. 네, 보도에 많이 나오죠. 네, 심지어 경매 낙찰가율도 뭐 높아지고 있다. 네, 최근에 나왔죠. 네, 이런 기사가 쭉 나오거든요. 네. 그다음에 주변 분들의 또 의견들도 다들 근데 분분하고. 현장은 우리 앵커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네, 지금 많이 달라요? 제가 현장에서 보면 지인분 중에 그 아파트를 갖고 계신데 네. 이분 전세 1년 동안 안 나갔거든요. 1년이요? 1년. 막상 내가 집 사러 갔을 때 실제적으로 뭐 집값이 떨어졌다. 그랬는데 내가 집 사러 가면 비싸네, 안 떨어졌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와, 완전히 좀 시장이 네. 혼동스럽네요. 네, 뭐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와 뭐 현장 얘기가 다르고, 과연 어떤 게 진짜인지, 오르는 거야, 내리는 거야, 나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것들 지금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제 시각을 좀 말씀드리면 되죠? 네.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지금 말씀하신 게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여러분들 아시지만 전세가 뭐 몇십 주 상승 이런 거 뜨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전세 가격이 계속 상승하면 여러분 임차권 등기라고 아시죠? 앵커님도. 네, 임차권 등기는 우리가 보증금을 주인이 못 돌려줄 때 그때 우리가 법원에다 신청을 해가지고 경매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임차권 등기가 전세값이 올라가면 돈을 내주고도 남잖아요. 그럼 임차권 등기가 줄겠죠. 근데 웬걸요?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폭등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요. 2020년, 21년 이럴 때는 임차권 등기가 한 150건에서 200건이었어요. 한 달에. 네. 근데 최근에는요. 작년 연말? 이때는 한 2,000건까지 올라가고요. 최근에 지금 1,600, 1,700건이에요. 네. 그러면 불과 몇 년 전에 10배잖아요. 그쵸? 200건에서 2,000건이니까. 네. 그럼 그런 일이 왜 벌어지죠? 안 오른 거죠, 그러면.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게 이게 헷갈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우리 시청자 볼 때. 네. 뭐냐면 이거죠. 우리가 2020년도, 21년도가 꼭지였어요. 매매든 전세든. 네, 맞아요. 그럼 21년도에 제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32평 말씀드리면 네. 매매가 42억까지 찍었고 전세가가 24억이었어요. 네. 그런데 얘가 2022년 말 있죠. 네. 막 쭉 빠질 때. 네. 그때 얘가 매매가는 24억까지 빠지고요. 전세가는 12억까지 빠집니다. 반토막이 나요. 반토막이 정확하게. 근데 둘 다 반토막이 있어요. 이건 보도에 안 나왔어요. 서초구 반토막 아파트 보도에 안 나왔죠. 네. 우리가 여러분이 아시지만 우리 언론 지형이 네. 좀 문제가 있잖아요. 전 세계 60개국 중에서 뭐 반도 안 되잖아요. 한 40등 뭐 이렇지 않나요? 언론 어떤 투명성이나 정확도가 안 좋다고 나오잖아요. 특히 여러분들한테 믿거나 말거나 부동산부에 있는 기자분들이 네. 갭 투자를 많이 하신 거예요. 라는 썰이 있어요. 썰.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 썰입니다. 네. 팩트 아닙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기사를 좀 더 긍정적으로 쓰겠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지금 말씀하신 현장하고 좀 다르다는 느낌의 기사들이 왜 나오지? 그러면 기자분들이 쓴 것이 팩트인지 아닌지는 누가 검증을 하죠? 아무도 안 해요. 검증하기가 우리 좀 빅톡 어렵죠. TV와 예. 저희 한문도 TV 같은 데서 열심히 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나마 유튜브의 힘이 강하다 보니까 시장의 소비자들이 보도에서 얘기하는 거랑 한문도하고 빅톡 TV에서 하는 얘기랑 좀 틀리네? 그러면 시장을 한번 나가볼까? 그럼 말씀하신 대로 네. 집값이 내려왔다는 데 들어가 보니까 보자마자 오른 것만 얘기하고 그러니까요. 묘한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상승한다는 그 보도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러니한 거, 이건 제가 한 2년 전부터 계속 말씀드린 건데, 우리 빅톡TV 구독자분들도 아실 게, 한국 부동산의 통계가요, 주간 통계가 나와서 그걸 가지고 기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지금도 주간이니까 52주 연속 상승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월간으로 보면요, 하락이에요. 아, 매매가가. 네. 이게 무슨 조합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보도 자료를 쓸 때는 월간 매매가의 하락을 써줘야죠. 그것도 잘 안 써요.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쪽에 계신 분들이 어느 쪽을 좀 투자를 하신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아요. 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생각, 팩트는 아니고.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쓰고 싶은 대로 썼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쓰고 싶은 대로 쓰긴 쓰는데 사실 팩트는 있긴 있잖아요. 가짜 팩트잖아요. 그러니까 이 팩트도 있고 뭐 내린다 오른다 각각 지금 뭐 압구정이 천정을 뚫었다 뭐 용산이 어떻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근데 사실상 팩트가 있긴 있는데 그거를 파헤쳐 보지 않고 그냥 역시.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정확하십니다. 그냥 여기가 이게 있으니까 이게 쓰고 싶은 대로 쓰면 안 되잖아요, 기자분들이. 예. 나는 이걸 쓰고 싶은데 공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국가의 마지막 그 뭐죠? 뭐 펜은 뭐보다 무기보다 강하다, 뭐 그죠? 네. 칼보다 강하다. 칼보다. 그런 어떤 우리 사명감 국민들이나 있어야겠죠. 일반 분들이 다 존경하고 공적이라고 판단되는데 이분들이 쓰고 싶은 대로 쓰면 안 되는데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 추론하자면 네. 최근에 그 압구정 115억 찍었잖아요. 네네. 최고가. 예. 오, 깜짝 100억대 놀랐어요. 뭐 이래가지고 아. 이거 이제 팩트 체크를 지금 하겠습니다. 빅톡과 함께. 네. 115억인데 저쪽 집은 80억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집을 산 게 아니라요. 네. 교환 거래입니다. 아, 교환 거래의 어떤 비하인드 시크릿을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제 앵커님하고 저하고 네. 집을 10억에 주고 사고 저는 하나를 20억에 주고 샀어요. 근데 요새 시세가 30억이에요. 네. 여기는 10억 주고 샀는데 20억이 됐어요. 네. 그런데 잘 보세요. 교환을 하면 차익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10억 차익 있잖아요. 네. 10억만 주면 되는데 이거를 네. 차익은 그대로 10억으로 가. 예. 그런데 내가 이 집을 20억에 사는 게 아니라 30억에 사는 거예요. 업인데. 업해서. 업해서. 이분은 네. 30억이 아니라 40억을 주고 사는 거예요. 아. 그럼 갭은 똑같이 10억이죠. 그렇죠. 숫자를 높인 거네요. 네, 매매가를. 높이면서 어떻게 돼요? 네. 세금은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에요. 아. 근데 나중에 팔 때 어떻게 돼요? 그럼 세금 더, 예. 완전 들리죠. 그렇죠. 그냥 지금 차익이 없는 걸로 이빠이 되니까. 올려놓으면 예. 나중에 무슨 일이 나도 그냥 팔면 차익이 없으니까 바꾸자마자 6개월 있다 팔아도 차익이 없잖아요. 없죠. 세금 낼 게 없어요. 네. 아 뭔가 이상하다 했는데 역시나 혹시나 아니라 역시나라는 썰이 있다. 썰.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건 우리 뇌피셜에서 근데 그 거래가 교환 거래인 것이 거의 확정됐다. 99%. 1%는 아직 여지가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거 똑같은 사례가 하나 뭐였냐면 예전에 한 3년 전에 막 집값 오를 때 문재인 정부 때 투기 거래자 감시한다고 그래가지고 집을 경매를 받아가지고 39억에 받았는데 들고 있다가 80억에 팔았어요. 근데 그게 신고가를 쳤어요. 예. 이거는 팩트입니다. 이건 썰이 아니라. 아, 예. 자, 그러면 그런 멋있는 악마의 디테일을 할 수 있는 세력들이 있다고 우리가 봐야 돼요. 뭐냐면 39억에 받았는데 네. 경매를 받았어요. 경매를 받았는데 경매를 받은 게 법인이에요. 아. 법인인데 이 법인이 3년 적자인 회사예요. 아, 예. 근데 3년 적자인 회사가 어떻게 그 39억 그러니까. 살까요? 예. 그 돈을 누가 빌려줘요. 네. 누가요? 뭐. 여기 주주가. 아, 주주. 이 집을 갖고 있는 주주가 건설회사에 또. 아. 근데 그 건설회사가 이 적자회사인데 돈을 빌려줘요. 그럼 100% 주주니까 나중에 적자든 무슨 유지되다가 차익이 남으면 다시 네. 가져갈 수 있죠. 더 웃기는 건 뭐냐. 40억에서 80억에 팔면 40억이 어떤 일이 들어와야 되는데 네. 20억은 또 근저당을 설정해줘요. 사는 사람들한테. 아. 뭐 이상하죠? 뭔가 그래서 좀, 예. 수사 들어가고 막 세무서로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압구정 지역의 분양가나 시세가를 올려놓으면 네. 여러분들 이어집니다. 네. 재건축 했을 때에 지금 시세가 40억인데 80억이 돼버리면 여러분 시세가 80억입니다 떠들면서 네. 80억 갈 거니까 여러분 지금 부담금이라서 아파트 이렇게 지면 남습니다. 80억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끌어올리는 중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일은 누가 해요? 건설회사가 하죠. 아.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아까 사례도 네, 건설회사예요. 건설회사. 네. 자, 이 부분은 제가 우리 검찰에서 이게 좀 네. 민감해가지고 또 제가 또 네. 뭐 이렇게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이죠. 이게 뭐냐 결론은 네. 현재 어떤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의 신호가 분명히 당연히 요인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정부에서 대출을 많이 풀어줬잖아요. 풀어줬으니까 당연히
사는 사람이 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신생아로는 1.6%예요. 네. 어우, 거의 뭐 황금의 금리죠. 그렇죠. 그러면 젊은이들이 그걸 왜 안 사겠어요? 그분들 맞아요. 때문에 지금 거래가 늘어난 거 맞아요. 거래량도 네. 늘어났고 네. 조금 더 주고 왜 이자가 싸니까 들어왔는데 주간 가격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주간 동향 가격을 보면 한국 부동산은 표본이 없어요. 아. 실제 말씀드린 현장 다르다 그랬잖아요. 예. 현장 어떠냐면 하락 거래가 더 많아요. 지금 계속. 그럼 산술 평균을 하면 하락이에요. 근데 네. 지표는 꼭 뭐로 뜨죠? 0.2도 영, 아니고 네, 0.02356 중에 하나예요. 네, 맞아요. 이거는 장난치면 돼요. 왜? 네. 10억짜리면 10만 원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0점. 그러니까 웃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한국 부동산에서 네. 어떻게 적어놨냐면 표본을 공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공개를 해야 되는데, 투명하면. 안 하잖아요. 네. 그래 이거 소송 가려고 제가 준비 중인데 조금 근데 이 부분이 뭐냐면 PF랑 또 연결돼. 이게 깊은 이제 시나리오인데 예. 가격이 유지가 돼야 예. 분양할 때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모든 게 겹쳐져서 네. 지금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기억나시죠? 이번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실 때 그 네. 뭐예요? 이 미친 집값 찾겠다였잖아요. 네. 미친 집값에 대해서 지금 한마디도 안 하고 이상한 분위기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 중에 다주택자 분이든 자산 관리 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드릴 말씀은 뭔가 조금 정상적이지 않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네. 자산 관리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100% 상승이 간다 하더라도 작년에 특례보금자리로 9개월 갔거든요. 네. 상승이. 그걸 네. 꺾였어요. 그렇죠. 10월, 11월, 12월, 1월 꺾였다가 이제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약간 부정확한 정보. 네. 그러면 작년 예산이 50조였는데 지금 30조거든요. 네. 그러면 한 4, 5, 6월 지나면 힘이 약해질 수도 있겠구나. 그때는 제가 볼 때 다시 재조정이 올 수 있다. 네. 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라 그래서 집값 상승 신호를 맞는데 네. 힘이 약하다. 그래서 너무 맹목적으로 쫓아가실 필요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네. 느낀 점이 어디서 있는데 하세요? 저 방배동에서 하고 있거든요. 와우. 네. 근데 어떤 생각이냐면 정보를 베이스로 제가 다 이제 깔고 그다음에 현장에 꼭 나가 보셔야 되는 게 현장에 정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맞죠. 예. 망고불면의 진리죠. 예, 네, 맞습니다. 진짜 그 질린 것 같아요. 네. 네. 금액이 크잖아요, 부동산은. 한 번 그쵸. 실수하면 예, 그러니까 예. 충분히 이렇게 말씀처럼 현장도 가보고 네. 유튜브도 보고 네. 드라마 네. 3편 볼 거 줄이고 딱 하고 나가면 몇 억을 아낄 수도 있고 몇 천을 아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네. 지혜가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네. 네.